11일.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땅굴안보를 위해서, 간첩안보를 위해서 기도한 지 이제 100회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반역의 신문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으로 앉아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극기를 흔들며 함성과 함께 우리 이 시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시사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100회 특집은 여기 앞에 빨간 글씨로 크게 쓰여져 있죠. 자, 계엄령뿐입니다. 다 같이 3번 외칩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계엄령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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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못 잡아갑니까? 간첩이니까. 하나님께서 간첩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으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 김관진이 안보실장을 하는데 이게 간첩이니까.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간첩공화국입니다. 박지원이가 간첩이고 문재인이가 간첩인데 저걸 잡지 않는, 간첩 잡는 임무를 갖고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간첩이고 또 이병호 국정원장이 간첩이니,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청소하시려고 이 앞에다가 빨간 글자로 계엄령뿐입니다라고 이제 따랐습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제 나가서 부르짖어 계엄령뿐입니다를 외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오늘 설교 말씀이 그거죠. 이제 가서 외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로 나올 때 지도 내갖고 계엄령뿐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거 써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죠. 맞죠? 네.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네. 자, 어제가 12월 10일 토요일인데 조선일보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했다. 그래도 반대표가 56표가 있었다. 이거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56표? 이거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56표나 반대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이 있는 겁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권한정지 황 총리가 대행한다. 황 총리 얼굴이 보입니다. 이어도 최소 62명이 찬성을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착수했다. 박 대통령 국민께 송구 헌재 심판에 담담히 대응하겠다. 야당 황 총리 체제 일단 지켜볼 것. 이제 또 흔드는 날이 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이다. 국회에 55명의 간첩이 앉아있다. 3여당의 리더십이 간첩이다. 문재인이 간첩이다. 추미애 간첩이다. 박지원 간첩이다. 심상정 간첩이다. 이 3야당의 간첩들이 다 리더십을 장악하고서 이제 대통령 죽이기에 나선 겁니다. 자, 50대 언론사가 간첩이다. 1570명 간첩이다. 50대 언론사가 간첩인 이유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박지원이라고 하는 문광부 장관 간첩이 김대중 간첩의 지령을 따라서 이제 북으로 46명의 언론 간첩들을 끌고 올라가서 김정일이 앞에서 충성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화면은 2000년도 8월 12일자 마지막 날 이제 간첩 신고식하고 김정일이 이날 그렇게 좋아했다 아닙니까? 대한민국 언론을 유능한 김대중 간첩과 박지원 간첩이 내한테 갖다가 바친 날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주잔 들고 손에 손잡고 난리가 난 장면을 우리가 보았을 겁니다. 이거를 하여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좀 소리가 작은데요? 핸드폰이 작을 수 있나요? 김정일이가 죽어나고 기뻐서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최학래 한겨레 사장, 여기가 박지원,
악인 중에 악인. 여기가 박권상 KBS 사장. 이 간첩놈들이 가서 간첩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회식하는 겁니다. 받아 적는 간첩 언론인들. 살세빈인의 비호한 예지와 한없이 옳은 법령, 때로운 인간애와 경하고 사람 부모에 끌리어 다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손 꼭 잡고. 김대중 때 일이 벌어졌고 노무현이 보호해주고 이것을 가지고 이명박 씨가 아무것도 못하게끔 쇠고기 파동을 일으켰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덫에다가 넣어갖고 이제 하야하라고 하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우익의 투사가 없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도 아주 잘 고르셨어요. 아멘. 4년 동안은 덫에 걸려서 호적거리게 하시고 이제 이 최순실 폭탄이 터짐으로써 그 덫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부상을 입었죠. 그러나 이것을 며칠간 이제 회복하고 나면은 이제 헌법 77조가 뭐죠? 계엄령 보검을 꺼내갖고 이제 12만 간첩 종북들을 착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 현장이 간첩질 하겠다라고 하는 이 신고하는 날이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한번 보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최근에 한 달 새에 700만 명이 저희 유튜브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겹쳐지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100만 명 이상은 이제 봤더라고 제가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0만 명이 1400만 명이 되고 2000만 명이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웬만하면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속아서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갔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 하는 역사가 벌어질 겁니다. 이게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인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따라 진행되는 거예요. 자, 김정일의 충성 맹세한 46개 언론사 이 일베 저장소에 누가 16년 8월 7일 날 저장해 놓은 거죠. 자, 박권상을 포함해서 최학래 이 간첩들이 가서 반 김정일 반 북한 보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김정일을 반대하고 김정은이를 반대하고 북한을 반대하는 거 보도 안 하겠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보도를 주로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고 친박을 공격하는 보도를 주로 편성해서 하겠다. 이걸 사인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의한 통일을 반대하지 않겠다. 북한 네가 통일해라. 아까 손잡고 가는 거 봤죠?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통일하겠다고 하면 누구 주도의 통일이죠? 김정은 북한 지금은 김정일이니까. 박근혜 주도의 통일 아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해도 야 그 통일 아니야. 우리는 김정은이 통일을 지지해. 이게 지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50대 개같은 언론사들이 끌고 가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반화합, 북한 중심의 화합을 이제 보도 안 하겠다. 반민족, 북한 중심의 민족, 이걸 반하는 걸 보도 안 하겠다. 이랬으니까 저게 아까 그 보신 그 영상이 이게 간첩질 하겠다라고 이제 신고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간첩 명단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간첩들과 회식할 때 소주잔에다가 고춧가루를 버갖고 콧구멍에다 디비다 쏟아놓고 너 이 간첩 새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놈들하고 회식하면서 네 한성주 장군이 네 간첩이라고 하는데 네 왜 가만히 있느냐? 간첩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는 혼내주는 역사가 펼쳐져야 됩니다. 연말이라 마치 잘 한겨레 최학래 간첩, KBS 박권상 간첩, 국민의 이종대 간첩, 대한메일의 차일석 간첩, 중앙의 금찬태 간첩, JTBC 전 중앙이 이렇게 된 것이 다 간첩 이놈들이 올라가서 간첩질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렇죠. 다 임원들을 간첩으로 깔아앉히고 그 다음에 손석희도 이놈도 간첩이 돼갖고 가서 태블릿 PC 이거 주워왔다 하고 이 개판질을 하는 겁니다. 저놈도 역사에 이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날이 올 겁니다. 그런 선파는 올 겁니다. 자, 문화방송의 노성대 간첩, 서울방송의 송도균 간첩, 그 다음에 경향의 장준봉 간첩, 문화의 김진현 간첩.
세계의 송병준 간첩, 한국의 장명수 간첩, 매경의 장대환 간첩, 서울경제의 김영렬 간첩, 한국경제의 김용용 간첩, 코리아헤럴드의 김경철 간첩, 전자신문의 김상영 간첩, 국제의 이종덕 간첩, 부산의 김상훈 간첩, 매일의 김부기 간첩, 영남의 김경숙 간첩, 광주매일의 고재철 간첩, 광주일보의 김종태 간첩, 대전일보의 윤종서 간첩, 경인의 우재찬 간첩, 강원도민의 안용순 간첩, 강원의 최승익 간첩, 충청의 서종옥 간첩, 경남의 이문행 간첩, 제주의 김대성 간첩, 인천의 신화수 간첩, 기독교의 권호경 간첩, EBS의 박흥수 간첩, 평화의 박신원 간첩, 신부 간첩이죠. 불교의 김규칠 간첩, 부산문화의 유삼열 간첩, 대구문화의 신대근 간첩, 전주문화의 장영배 간첩, 춘천문화의 심상수 간첩, 부산방송의 김성조 간첩, 대구방송의 이길령 간첩, KBS 부산총국의 박윤현 간첩, 광주총국의 김광석 간첩, 대전총국의 이광호 간첩, 청주총국의 남선현 간첩, 연합텔레비전 YTN의 백인호 간첩, 경인방송의 표한수 간첩.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간첩들로 다 구성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가서 다 간첩들로 구성해서 이런 위원회에 190명의 간첩단이 들어가 앉아있고, 언론계 전체적으로는 1570명 간첩단이 앉아있으니 일제히 100만 명 모았다, 190만 명 모였다, 232만 모였다, 이 개짓거리를 50대 반란의 언론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은 속아갖고 보고 이제 촛불 들고 나가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몽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은, 자유 언론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어디 언론이죠? 북조선 언론입니다. 네, 북조선 언론. 네, 아까 보셨죠? 네. 북조선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사인하고 왔잖아요. 네. 반 김정일이 반 북한 보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이게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 날까지 벌어졌고, 이와 같은 일이 어째서 벌어졌느냐? 9798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에 의해서 벌어졌죠. 이웃나라 도쿄신문에서 1월 1일 날, 올해 1월 1일 날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꼴이 저게 간첩들이 다 끌고 가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고 쫓아가니까 맞아요. 도쿄신문에 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러한 기자가 이걸 써서 올린 겁니다. 야, 이걸 좀 봐라. 9798에 이미 청와대 뭐 이런 데 다 집어넣기로 돼 있다. 그런데 요 KBS 기자가, KBS 앵커가 방송하는 걸 잘 보시면 앞뒤 대가리에 불필요한 말을 집어넣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다. 이런 뉘앙스로 물타기를 하는 것이 KBS 간첩단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셔요. 청와대 등 한국 심장부에 공작원을 잠입시키려 했다는 문서가 일본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김정일 체제에서 광범위한 대남 적화 전략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도쿄신문은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심장부에 정보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서 스파이 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지난 1997년과 98년 사이에 발행된 김정일주의 대외정보학이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심장부에 북한 정보 조직이 깊숙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김정일 전 위원장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지칭한 한국의 심장부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군대, 당시 안기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이나 군대 현직에 있는 인물을 포섭하거나 공작원을 잠입시키라는 것입니다. 공작원 침투 방법으로는 직원 전쟁 큰 사변이 났습니다. 97년도, 98년도면 어느 때죠? 97년도면은 김영삼 말기입니다. 그죠? 김영삼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95년 12월 달에 5.18 폭동을 5.18 민주화로 고쳐준 자가 김영삼 이괴래입니다. 김영삼이 민주화 투사인 줄 알지만 이 삼김은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놈들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대한민국 그때 진압했던 군대를 뭐로 만들었느냐? 반란군으로 만든 자가 김영삼입니다. 아주 나쁜 자입니다. 그렇게 돼서 97 말기에 97년도 2월 2일 날 황장여비가 귀순합니다. 황장여비는 지만우 박사에 의해서 이제 광주에 내려와서 총을 메고
우리 정보원을 잡아서 죽였던 자가 황장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황장엽이를 그때 내보낸 이유는 뭐죠? 이제 가서 우리 간첩단을 보호해라. 이래서 황장엽이가 내려왔던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황장엽이가 5만 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5만 명 중에 10명을 잡았다, 20명을 잡았다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보호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9798의 이 지령이 누구에게 내려간 지령이죠? 따지고 보면 김대중 간첩과 박지원 간첩에게 내려갔죠. 그러면 김대중 간첩과 박지원 간첩이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46명의 언론인들 데리고 이제 북한에 올라간 것은 9798 김정일주의 대외 정부와 이 지령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수수께끼가 풀리죠. 이게 반역의 언론입니다. 우리 50대 언론사에 1570명, 새끼 까고 알 까고 해서 1570명이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하루 종일 JTBC, 반역의 언론, MBN, TV조선 하루 종일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를 이렇게 만졌다. 과거에는 이런 머리였는데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해서 이제 아이들까지도 가서 말도 안 돼. 아니 뭐 머리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세 마리의 이 뭐죠? 이 문고리 3인방. 네. 그 다음에 정윤회 이런 놈들이 다 보고 막 만들어갖고 구출됐다고 합니다. 머리 만지시러 가시죠. 이 짓거리 다 해놓고 지금 이걸 몽땅 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놈에 의해서 박지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악인 중에 악인 요 한 마리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엄령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온 국민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놈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군대가 나와서 군대 속에 있는 간첩과 종북들도 군인 스스로가 잡아서 내고 김관진 간첩 잡아내고 김장수 간첩 잡아내고 한민구 종북 걸러내고 이렇게 해갖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계엄령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3개월 전에 제가 이 얘기할 때는 아주 외로웠어요. 3개월 전에. 지금은 추미애까지도 계엄령 냄새가 난다. 이러고 있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50대 언론사 간첩들이 이걸 장악했기 때문에 간첩 언론을 이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엄령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첩 언론을 때려잡으려면 계엄령밖에 뭐 방법이 있겠어요? 검찰이 가서 잡아야 되는데 김순환 검찰총장이 간첩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병호 국정원장이 간첩인데 이거 간첩 잡겠어요? 못 잡아요. 따라서 이게 말이죠. 이게 장난이 아니라 계엄령밖에는 없는 겁니다. 계엄령밖에는 대한민국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3월이냐 5월이냐 8월이냐 12월이냐 대선 일정 헌재 손에 달렸다. 헌재 연구관 70명 전원 투입한다. 다른 사건들 심리도 중단한다. 탄핵안 가결 선포하는 이 여적 정세균이 이제 국회 반란을 일으킨 자가 정세균입니다. 이놈도 계엄령 선포해서 이 목을 국회 앞마당에다 이놈이 만든 당부대에다가 거는 날이 와야 됩니다. 사건 번호 2016 헌나 헌재 재판관 7명 어제 긴급회의했다. 탄핵으로 결정하면 대선 시기는 이제 유동적이다. 박 대통령 자진 사퇴 기회 남긴 남았지만 요 17명의 간첩들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식 개떡이라 하고 썼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여기다 쓴 겁니다. 자, 여당 내에서도 찬성 62가 있었고 반대 56이 있었다. 탄핵 표결로 두동강난 새누리가 이제 찬성한 12명의 간첩 29명의 종북 도합 41명을 내어보내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현 대표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친박 사실상 패족의 길로 지도부 즉각 사퇴는 거부했다. 친박이 사실상 패족이 아니라 사실상 패족은 234명 찬성표를 던진 120명의 종북 간첩단을 따라간 이자들이 패족이죠. 이제 국민들이 알아가면 국민들이 계엄령 선포하라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동성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다. 김정은과 김영철 그리고 그 하수인 박지원 등을 따른
간첩 종북 플러스 알파 55명, 간첩 65명, 종북 알파 114명, 도합 234명이 패족이다. 이 패족들은 이제 죽음으로 다스릴 날이 올 것이다. 계엄령으로. 자, 경제부처 장관 긴급 소집, 무디스와 S&P에 한국 경제 이상 없다 서한을 보냈다. 잘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비상치재 즉각 가동했다. 12년 전 이현재식 대응 복귀했고 전문가 유일호 부총리와 후임자 임종영 어정쩡한 동고 빨리 교통정리해서 심시로 줘야 된다. 그래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께서 유일호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임종용이는 간첩입니다. 그 한진해운을 침몰시킨 간첩이기 때문에 임종용이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임종용 카드를 지금 또 꺼낸 것은 또 간첩을 갖다 앉혀서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이제 침몰시키자 이걸로 가는 거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우리 대통령 직무대행께서 알아차리시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의 전군 주요 지휘관 대상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장관 왼쪽은 이순진 합참의장이고 오른쪽은 황인무 국방차관이다. 그래서 요 황인무 국방차관은 김장수 간첩 주중대사로 가 있는 그 보좌관을 했던 자로서 요 자리에 와 앉아있죠. 그 다음에 요 한민구는 김장수의 백으로 간첩의 백으로 여기 앉아있고 여기 이순진이는 김관진 간첩의 백으로 여기 앉아있으니 이게 종북단이라고 제가 땅굴 없다 3종북이라고 쓴 겁니다. 이놈들이 대한민국 땅굴을 철저히 숨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땅굴이 나오면 이놈들부터 체포해서 이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참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국방부 전군지휘관 회의 대북 경계 강화 지시 외교부 주요국 대사 불러 정부 정책 변함 없어. 그런데 대북 경계 핵심이 뭡니까? 땅굴인데 땅굴 없다라고 이놈들이 외치니 대북 경계가 하늘 철통같이 지키자, 바다 철통같이 지키자 하는데 문제는 땅속에서 기어 나오는 놈은 땅굴 없다. 땅굴에 대비하는 자는 종북 간첩보다 위험하다. 이 짓을 김장수와 김관진과 조현천이라고 하는 육군 중장 이 자식이 하고 있으니 이게 개떡이죠. 김일성은 뭐 핵보다도 더 땅굴 하나가 위험하다고 말한 적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자, 탄핵의 동료 말라 주요 경제 부처들도 비상회의를 갖고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냉정을 찾고 헌법 절차 지켜볼 때 정치권은 민심 수습 나서야 된다. 각계 원로들이 제안 내각은 국정혼란 최소화에 위해 정책 유지하며 기관들과 소통을 해라. 정치권은 권력 잡을 계산 말고 경제사령탑 신속히 정하는 등. 이 자식들 유일로 경제사령탑이 있는데 이제 흔들어대죠. 임종용 간첩으로 앉히자고. 자, 정세균 국회의장, 저는 종북과 간웅이라고 썼어요. 경제가 백척간도 나라 안정되도록 힘 모아야 NYT 한국의 대북 대중정책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환구15 탄핵안 가결로 사드 배치 지체될 것이다. 외신들 긴급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자, 헌법재판관 전원 경호를 받는다. 9명이 경호를 받는다. 경찰 탄핵 찬반 세력 재판관들에게 테러 협박 가능성이 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협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북괴군이 이제 협박에 들어가죠. 마치 올해 2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지원이가 1심, 2심에서 OK전축은행 뇌물을 받았던 것을 유죄다 하고 했는 것을 3심에 가서 대법관 김용덕이가 이제 그 사람은 애국자였다고 보여지는데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야 무죄로 해줘라 해서 무죄로 해줬던 사건이 2월 18일 날 사건입니다. 그걸로 이놈이 악행을 저질러서 이제 대통령 이제 잡는 데 앞장을 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뭐 됐잖아요. 선관위원장으로 갔죠. 그 대가로. 그래서 이것은 이 박지원이가 이 상층부는 다 인사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정윤회와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왜? 2002년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박근혜 의원을 방북시키면서 백화원 초대소에다가 정윤회를 집어넣고 문고리 3인방 집어넣고 미인계 집어넣어갖고 X파일을 다 가지고 조정하니까 최순실 게이트는 사실상은 박지원 게이트라는 거죠. 이 백지원 게이트가 2002년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백화원 초대서에서 X파일로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서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 박지원이는 절 데리고 법정에 가야 됩니다. 이놈이 왜 침묵합니까? 절 데리고 법정에 가야죠. 법정에 가서 샅샅이 밝혀야 되니까 못하나 봐요. 아주 다 밝혀야 돼요. 세월호 특조법. 그렇죠. 다 밝혀야 돼요. 세월호 특조법도 만들고 네. 그 난리를 쳤죠. 5.18 조롱금지법도 봐요. 분명히 네. 그놈이 했어. 다 그놈이 한 조작한. 이거 아무리 봐도 자, 박지원 간첩의 협박, 생명위협 집요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 9분 진짜 법리적으로 판단하시고 생명의 위협이 들어와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박지원의 이 김용덕이를 구워 삶은 게 아니죠. 협박 공갈로 이제 무죄를 얻어냈던, 그래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으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유죄됐던 것이 대법원에 가서 무죄로 평결이 나는 것은 1% 미만이랍니다. 그죠? 100건이 올라가면 한 건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걸 김용덕이라고 하는, 지금은 선관위원장으로 가서 이제 박지원이가 대통령 나올 때 전자개표기 이 부정을 할 준비를 하라고 그 자리에 가 있는 자가 김용덕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4.13 대선에서도 한 28명 정도가 이 전자개표기 부정으로 이제 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김부겸이도 전자기 개표 이 부정으로 된 자라고 저는 선언을 합니다. 저 대구에 누구죠? 김문수를 이기고 된 자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이제 대한민국의 나침반은 법치다. 지금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오직 법만 보고 가야 한다. 또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민주당 비상시에 점령군 아닌 책임정당 모습 보여달라. 아주 돌변한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간첩공화국이다. 3야당 간첩의 리더십, 문재인,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 이놈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 50대 언론사 플러스 한국갤럽. 한국갤럽은 5% 지지율 5%, 4%를 요 혼자만이, 한국갤럽만이 50대 언론사가 취급해서 발표를 했죠. 그렇게 해서 통일.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김정은이, 이 김영철 이놈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보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80%, 75% 이상이 몰라요. 몰라요. 속아 넘어갔어요. 여기 온 사람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아이들이 넘어가요. 아이들이. 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12만 간첩 종북이 언론을 장악한 세상. 그래서 이 계엄령만이 답이다. 계엄령뿐입니다. 우리 계엄령뿐입니다를 3번 태극기 흔들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계엄령뿐입니다. 계엄령뿐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님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대한민국의 애국 보수 진영도 상심이 큽니다. 50대 언론사가 개지랄을 하면서 계속 불어제끼니까 우리 국민들, 이 머리가 둔한 이 아둔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서 촛불 들고 또 5만 원씩 받고 이제 그 짓을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 갈 것입니다. 50대 언론사 이놈들이 2000년도 이제 8월 5일부터 12일까지 반역질 하겠다고 김정일 앞에 가서 포도주잔 기울이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깨어날 겁니다. 계엄령 준비해 주시고 이제 쉬시는 동안에 계엄령에 대해서 작전을 짜갖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법리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법률을 위반한 것은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처벌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훌훌 털고 일어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각해라. 탄핵은 무효다. 무효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자, 바라는 것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눈에 아직 보이만 간첩 종북들이 척살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5분간 개인적으로 저희들 통하여 기도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 뜻대로 존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살리실 있습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기각돼야 됩니다. 탄핵 기각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오늘 이렇게 100회를 맞이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010-5368-1782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은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놈들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대한민국 그때 진압했던 군대를 뭐로 만들었느냐? 반란군으로 만든 자가 김영삼입니다. 아주 나쁜 자입니다. 그렇게 돼서 97 말기에 97년도 2월 2일 날 황장여비가 귀순합니다. 황장여비는 지만우 박사에 의해서 이제 광주에 내려와서 총을 메고 우리 정보원을 잡아서 죽였던 자가 황장여비로 나옵니다. 그러면 황장여비를 그때 내보낸 이유는 뭐죠? 이제 가서 우리 간첩단을 보호해라. 이래서 황장여비가 내려왔던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황장여비가 5만 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5만 명 중에 10명을 잡았다, 20명을 잡았다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보호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97, 98의 이 지령이 누구에게 내려간 지령이죠? 따지고 보면 김대중 간첩과 박지원 간첩에게 내려갔죠. 그러면 김대중 간첩과 박지원 간첩이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46명의 언론인들 데리고 이제 북한에 올라간 것은 97, 98 김정일주의 대외 정부와 이 지령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수수께끼가 풀리죠. 이게 반역의 언론입니다. 우리 50대 언론사에 1570명, 새끼 까고 알 까고 해서 1570명이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하루 종일 JTBC, 반역의 언론, MBN, TV조선 하루 종일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를 이렇게 만졌다. 과거에는 이런 머리였는데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해서 이제 아이들까지도 가서 말도 안 돼. 아니 뭐 머리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세 마리의 뭐죠? 문고리 3인방. 그 다음에 정윤회 이런 놈들이 다 보고 막 만들어갖고 구출됐다고 합니다. 머리 만지시러 가시죠. 이 짓거리 다 해놓고 지금 이걸 몽땅 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놈에 의해서 박지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악인 중에 악인 요 한 마리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엄령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온 국민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놈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군대가 나와서 군대 속에 있는 간첩과 종북들도 군인 스스로가 잡아서 내고 김관진 간첩 잡아내고 김장수 간첩 잡아내고 한민구 종북 걸러내고 이렇게 해갖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계엄령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3개월 전에 제가 이 얘기할 때는 아주 외로웠어요. 3개월 전에. 지금은 추미애까지도 계엄령 냄새가 난다 이러고 있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50대 언론사 간첩들이 이걸 장악했기 때문에 간첩 언론을 이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엄령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첩 언론을 일대를 잡으려면 계엄령밖에 뭐 방법이 있겠어요? 검찰이 가서 잡아야 되는데 김순환 검찰총장이 간첩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병호 국정원장이 간첩인데 이거 간첩 잡겠어요? 못 잡아요. 따라서 이게 말이죠. 이게 장난이 아니라 계엄령밖에는 없는 겁니다. 계엄령밖에는 장영배 간첩, 춘천문화의 심상수 간첩, 부산방송의 김성조 간첩, 대구방송의 이길령 간첩, KBS 부산총국의 박윤현 간첩, 광주총국의 김광석 간첩, 대전총국의 이광호 간첩, 청주총국의 남성현 간첩, 연합텔레비전 YTN의 백인호 간첩, 경인방송의 표한수 간첩.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간첩들로 다 구성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가서 다 간첩들로 구성해서 이런 위원회에 190명의 간첩단이 들어가 앉아있고 언론계 전체적으로는 1570명 간첩단이 앉아있으니 일제히 100만 명 모았다. 190만 명 모였다. 232만 모였다. 이 개짓거리를 50대 반란의 언론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은 속아갖고 보고 이제 촛불 들고 나가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몽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은 자유 언론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어디 언론이죠? 북조선 언론입니다. 네, 북조선 언론. 네, 아까 보셨죠? 네. 북조선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사인하고 왔잖아요. 예. 반 김정일이 반 북한 보도안하겠다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이게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 날까지 벌어졌고 이와 같은 일이 어째서 벌어졌느냐? 9798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에 의해서 벌어졌죠. 이웃나라 도쿄신문에서 1월 1일 날 올해 1월 1일 날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꼴이 저게 간첩들이 다 끌고 가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고 쫓아가니까 맞아요. 도쿄신문에 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러한 기자가 이걸 써서 올린 겁니다. 야, 이걸 좀 봐라. 9798에 이미 청와대 뭐 이런 데 다 집어넣기로 돼 있다. 그런데 요 KBS 기자가 KBS 앵커가 방송하는 걸 잘 보시면 앞, 뒤 대가리에 불필요한 말을 집어넣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다. 이런 뉘앙스로 물타기를 하는 것이 KBS 간첩단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셔요. 청와대 등 한국 심장부에 공작원을 잠입시키려 했다는 문서가 일본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김정일 체제에서 광범위한 대남 적화 전략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도쿄신문은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심장부에 정보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서 스파이 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지난 1997년과 98년 사이에 발행된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이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심장부에 북한 정보 조직이 깊숙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김정일 전 위원장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지칭한 한국의 심장부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군대, 당시 안기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이나 군대 현직에 있는 인물을 포섭하거나 공작원을 잠입시키라는 것입니다. 공작원 침투 방법으로는 직원 전쟁 큰 사변이 났습니다. 97년도, 98년도면 어느 때죠? 97년도면은 김영삼 말기입니다. 그죠? 김영삼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95년 12월 달에 5.18 폭동을 5.18 민주화로 고쳐준 자가 김영삼 이괴래입니다. 김영삼이 민주화 투사인 줄 알지만 이 사따라 진행되는 겁니다. 자, 김정일의 충성 맹세한 46개 언론사 이 일베 저장소에 누가 8월 7일 16년 8월 7일 날 저장해 놓은 거죠. 자,
박권상을 포함해서 최학래 이 간첩들이 가서 반 김정일 반 북한 보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김정일을 반대하고 김정은이를 반대하고 북한을 반대하는 거 보도 안 하겠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보도를 주로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고 친박을 공격하는 보도를 주로 편성해서 하겠다. 이걸 사인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의한 통일을 반대하지 않겠다. 북한 네가 통일해라. 아까 손잡고 가는 거 봤죠?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통일하겠다고 하면 누구 주도의 통일이죠? 김정은, 북한, 지금은 김정일이니까. 박근혜 주도의 통일 아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해도 야, 그 통일 아니야. 우리는 김정은이 통일을 지지해. 이게 지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50대 개같은 언론사들이 끌고 가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반화합, 북한 중심의 화합을 이제 보도 안 하겠다. 반민족, 북한 중심의 민족, 이걸 반하는 걸 보도 안 하겠다. 이랬으니까 저게 아까 그 보신 그 영상이 이게 간첩질 하겠다라고 이제 신고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간첩 명단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간첩들과 회식할 때 소주잔에다가 고춧가루를 버갖고 콧구멍에다 디비다 쏟아놓고 너 이 간첩 새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놈들하고 회식하면서 네 한성주 장군이 네 간첩이라고 하는데 네 왜 가만히 있느냐? 간첩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는 혼내주는 역사가 펼쳐져야 됩니다. 연말이라 마치 잘 한겨레 최학래 간첩, KBS 박권상 간첩, 국민의 이종대 간첩, 대한메일의 차일석 간첩, 중앙의 금창태 간첩, JTBC 전 중앙이 이렇게 된 것이 다 간첩 이놈들이 올라가서 간첩질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그렇죠. 다 임원들을 간첩으로 깔아앉히고 그 다음에 손석희도 이놈도 간첩이 돼갖고 가서 태블릿 PC 이거 주워 왔다 하고 이 개판질을 하는 겁니다. 저놈도 역사에 이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날이 올 겁니다. 개를 선포하면 올 겁니다. 자, 문화방송의 노성대 간첩, 서울방송의 송도균 간첩, 그 다음에 경향의 장준봉 간첩, 문화의 김진현 간첩, 세계의 송병준 간첩, 한국의 장명수 간첩, 매경의 장대환 간첩, 서울경제의 김영렬 간첩, 한국경제의 김용용 간첩, 코리아헤럴드의 김경철 간첩, 전자신문의 김상영 간첩, 국제의 이종덕 간첩, 부산의 김상훈 간첩, 매일의 김부기 간첩, 영남의 김경숙 간첩, 광주매일의 고재철 간첩, 광주일보의 김종태 간첩, 대전일보의 윤종서 간첩, 경인의 우재찬 간첩, 강원도민의 안용순 간첩, 강원의 최승익 간첩, 충청의 서종옥 간첩, 경남의 이문행 간첩, 제주의 김대성 간첩, 인천의 신화수 간첩, 기독교의 권호경 간첩, EBS의 박흥수 간첩, 평화의 박신원 간첩, 신부 간첩이죠. 불교의 김규칠 간첩, 부산문화의 유삼열 간첩, 대구문화의 신대근 간첩, 전주문화의 50대 언론사가 간첩이다. 1570명 간첩이다. 50대 언론사가 간첩인 이유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박지원이라고 하는 문광부 장관 간첩이 김대중 간첩의 지령을 따라서 이제 북으로 46명의 언론 간첩들을 끌고 올라가서 김정일이 앞에서 충성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화면은 2000년도 8월 12일자 마지막 날 이제 간첩 신고식하고 김정일이 이날 그렇게 좋아했다 아닙니까? 대한민국 언론을 유능한 김대중 간첩과 박지원 간첩이 내한테 갔다가 바친 날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주잔 들고 손에 손잡고 난리가 난 장면을 우리가 보았을 겁니다. 이거를 하여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좀 소리가 작은데요? 핸드폰이 작을 수 있나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형제지로의 길에서 쌓이신 김정일이가 죽어나고 저기 기뻐서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최학래 한겨레 사장, 여기가 박지원 악인 중에 악인, 여기가 박권상 KBS 사장. 이 간첩놈들이 가서 간첩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회식하는 겁니다. 바다 잡는 간첩 언론인들, 장세빈인의 비호감한 예지와 한없이 넓은 폭력, 때로운 인간이와 형하고 사람 부모에 끌리어 다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손 꼭 잡고. 김대중 때 일이 벌어졌고 노무현이 보호해주고 이것을 가지고 이명박 씨가 아무것도 못하게끔 쇠고기 파동을 일으켰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덫에다가 넣어갖고 이제 하야하라고 하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우익의 투사가 없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도 아주 잘 고르셨어요. 아멘. 4년 동안은 덫에 걸려서 호적거리게 하시고 이제 이 최순실 폭탄이 터짐으로써 그 덫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부상을 입었죠. 그러나 이것을 며칠간 이제 회복하고 나면은 이제 헌법 77조가 뭐죠? 계엄령 보검을 꺼내갖고 이제 12만 간첩 종북들을 착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 현장이 간첩질 하겠다라고 하는 이 신고하는 날이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한번 보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최근에 한 달 새에 700만 명이 저희 유튜브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겹쳐지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100만 명 이상은 이제 봤더라고 제가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0만 명이 1400만 명이 되고 2000만 명이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웬만하면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속아서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갔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 하는 역사가 벌어질 겁니다. 이게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인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11일.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땅굴안보를 위해서 간첩안보를 위해서 기도한 지 이제 100회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반역의 신문 17명의 간첩단이 이 문으로 앉아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극기를 흔들며 함성과 함께 우리 이 시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시사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100회 특집은 여기 앞에 빨간 글씨로 크게 쓰여져 있죠. 자, 계엄령뿐입니다. 다 같이 3번 외칩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계엄령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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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못 잡아갑니까? 간첩이니까. 하나님께서 간첩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으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 김관진이 안보실장을 하는데 이게 간첩이니까.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간첩공화국입니다. 박지원이가 간첩이고 문재인이가 간첩인데 저걸 잡지 않는 간첩 잡는 임무를 갖고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간첩이고 또 이병호 국정원장이 간첩이니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청소하시려고 이 앞에다가 빨간 글자로 계엄령뿐입니다라고 이제 따랐습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제 나가서 부르짖어 계엄령뿐입니다를 외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오늘 설교 말씀이 그거죠. 이제 가서 외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로 나올 때 지도 내갖고 계엄령뿐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거 써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죠. 맞죠? 네.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네. 자, 어제가 12월 10일 토요일인데 조선일보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했다. 그래도 반대표가 56표가 있었다. 이거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56표 이거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야 56표나 반대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이 있는 겁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권한정지 황 총리가 대행한다. 황 총리 얼굴이 보입니다. 이어도 최소 62명이 찬성을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착수했다. 박 대통령 국민께 송구 헌재 심판에 담당히 대응하겠다. 야당 황 총리 체제 일단 지켜볼 것. 이제 또 흔드는 날이 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이다. 국회에 55명의 간첩이 앉아있다. 3여당의 리더십이 간첩이다. 문재인이 간첩이다. 추미애 간첩이다. 박지원 간첩이다. 심상정 간첩이다. 이 3야당의 간첩들이 다 리더십을 장악하고서 이제 대통령 죽이기에 나선 겁니다.